그런 것도 쭉 지켜보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부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선한 의지를 얘기한 것까지 그 강의 동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그때까지는 여기서 무슨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잘못 왜곡이 됐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딱 걸렸던 게 제가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예요. 그것은 예를 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 실망을 한 것은 JTBC 나오셔서 생방으로 해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악수였어요. 그건 모르지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나 내 생각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 선한 의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 토론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K스포츠 미르재단 얘기를 내가 예를 든 것은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것을 계속 이렇게 뭐 자기가 잘못 얘기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무마를 하려고 하면서 막 이상해졌죠. 그런데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를 지금 상황에서 대선 후보의 경선에 나선 사람이 선한 의지라는 말로 여기를 하느냐. 그런 중에 제가 아침에 이제 그 문구를 지옥으로 이르는 길이 선한 의지로 포장돼 있다라는 거를 보고 제가 그냥 인용한 거죠. 그냥 올렸는데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그 예폭 선생님한테 과연 이 선한 의지가 이렇게 나쁜 쪽으로 쓰이는 것도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옥으로 이르는 길에 포장된 그 재료를 갖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냐 하는 거는 저는 좀 사실 마음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 경선 후보자고 또 제가 참 아끼는 그런 그 정치인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가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마디 더 드릴 거는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서 조금 흥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우리 그 지금 대연정에 대해서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수 쪽으로 우클릭을 하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성애 보좌관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뭐 본인이 지지 그룹을 그렇게 정해서 하시는 건 본인의 정치적 자유인데 문제는 이 당이 허용한 허용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과 그 연대하고 정책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분들 교류하고 뭐 정치용으로 빠트라고 하는데 서로 주고받는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연정을 구성한다는 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국무총리로 황교안을 다시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또 우병우를 임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내치를 같이 나눠진다는 의미인 건데 글쎄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라고 부르는 이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저질러 왔던 것에 대한 반성은 어디에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나 가능한 일인데 지금 그 연정이 가능하다고 했던 분들이 나가서 태극기 흔들면서 다시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아무런 반성과 사과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제가 연정을 던지는 게 지금 맞는 순서인가. 이분들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참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마음이 누그러진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저 뭐 이해했겠지만 지금 이 탄핵 국면에서 이 태극기 흔드는 김문수 지사랑 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전 사실 잘 이해가 안 그런데 됩니다. 이제 소연정이 아니라 대연정을 얘기한 데는 이미 바른정당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을 염두에 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대연정이나 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대연정 제안 내용이 뭐였냐면 국무총리 지명권을 주고 네. 그다음에 조각권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미쳤구나. 그럼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촛불 전국에서 애쓰는 시민들의 뜻은 뭐냐 이거죠.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그런 이제 그 제가 촉이 좀 이제 발동이 되는데 저는 그 대연정이라는 걸 보면서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 얘기에서 제가 너무 놀라운 단어를 하나 찾았어요. 창조경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놨던 가장 대표적인 단어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 단어 누가 만든지 아세요 혹시? 김종인 박사님이 만든 단어예요. 이것이 선거 직전에 김종인 박사님이 그 대선 캠프에다가 던진 게 창조경제입니다. 근데 전 창조경제도 우리가 이어나가겠다 하는 소리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안희정 지사를 우클릭을 하는데 여기 이 동력이 김종인 박사님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요즘에 굉장히 두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두려운 거는 제가 뭐 이분들이 힘이 세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어서 지금 두려운 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얘기 계속 그 김종인 대표 박사께서 얘기하시던 게 뭐였어요. 3년제로 일단 하고 내각제로 가자는 거잖아요. 대통령을 3년만 하고. 근데 이것이 개헌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없어지는 듯 했는데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김성애 보좌관 알죠? 뭐예요, 그게?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예, 개헌을 하자는 거죠. 예. 그렇다면 뭐예요? 이 카드를 받는 사람을 밀어줄 수 있게 근데 이 되는 카드가 거군요. 뭐죠? 개헌과 대통령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동시에 치르고 3년을 하겠다. 그렇지. 라고 약속하는 그러니까 사람. 이 3년이라는 카드를 김종인 대표가 계속 했던 얘기예요.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을 일단 3년만 한다, 지금. 그런데 문재인이가 욕심을 내느라고 이걸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게 아마도 저는 지금 김종인 박사께서 안희정 지사랑 뭔가가 연대가 돼 있고 이분들이 3년만 하겠다. 개헌과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하자라는 거를 공약으로 카드로 들고 경선에 나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대연정이라는 그 얘기가 안 지사한테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김종인 박사님이나 지금 이제 저쪽에 여권에서 하는 거는 친노, 친문 빼놓고 다 모여라잖아요. 근데 안 지사가 그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뭐죠? 친노가 그리 갈 수도 있다잖아요. 그럼 뭐죠? 친문만 남기고 다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연정은? 근데 친노가 자기가 그 주도권을 친노를 과연 안 지사가 친노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정신을 따른다는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힘을 합쳐서 정부를 새로 만든다.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로.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은 안 지사는 그 친노에 대한 지분이 일정 부분 이상은 꽤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김종인 박사님이나 이런 그 여권 관련되는 사람, 대연정 같은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지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분은. 그분한테는 그런 대연정이나든지, 뭐 사드를 칭찬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런 선한 의지 같은 얘기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 지사가 그것을 받아들인 이유가 본인은 자기 의지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의지일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안 지사가 김종인 박사님이라면 자기가 이 경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미 두 분이 어떤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창조경제에서 그 키를 받고요. 벼랑간 사드를 찬성하고 그리고 벼랑간 친박이나 MB까지도 끌어안겠다라는 이 선한 의지의 발언이 저는 그렇다라는 확신이 좀 들어요. 근데 뭐 저는 아무래도 정치에는 제가 이 지식이나 이런 게 짧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김성애 보좌관 이게 선거에 되기 위해서 이렇게 갈 수 없는 길도 갈 수 있는 게 이게 정치입니까? 갈 수 없는 길은 가지 말아야 정치가 되겠죠. 그리고 전 지지자들이 지금 확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서서 저쪽으로 확장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거랑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랑은 지지자들 반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 며칠 사이에 안 지사는 이쪽에 있으면서 저쪽에 외연을 넓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보수 쪽에 더 익숙하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교수님도 오시는 날부터 계속 외연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당 사람들이 너무 안보라든지 그 사드나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자르듯이 잘라서 가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안 지사의 이 스탠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전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과거 아주 운동권의 핵심에 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울적해요. 저분이 모르고 저럴까. 그러나 말하자면, 트럼프처럼, 말하자면 증오 마케팅, 갈등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박근혜 지지자 일부라도 내 세력으로 하고자 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하게? 정치가 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죠? 권력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그 선한 의지 얘기 나올 때 그 딱 얘기를 하잖아요.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넌 그 워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거기에 다시 분노의 피바람 얘기는 좀 너무 그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계속 예. 오바예요. 지금 왜 이렇게 오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 시민도 그렇고 정치가도 그렇고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닐 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전도사 그래야지 다음을 말씀하셨으니까 만나죠. 예수님도 성전에 가서 아버지 앞에서 상인들 보고 상을 때려 엎으셨거든요. 그렇죠. 분노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특히 정치가는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광화문의 촛불이 뭡니까? 시민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된 겁니다. 그렇죠? 분노할 때 분노할 줄 분노하지 알아야 않으면 돼요. 그냥 굴종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피바람이라뇨.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상한 게